네, 우선 제가 채팅을 못 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답변을 못 드리지만 일단 쭉 한번 말씀드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제 정서적 번아웃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 몰입 경험과 지역 상생 전략이 결합된 로컬 연계형 3단계 몰입 성격 리트린 연수 솔루션을 하고 있는 로코로코라고 하고요. 저희 팀에는 가람님, 종국님, 자연님 그리고 제가 이제 팀원으로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이제 진행하면서 프로젝트 개요, 팀 구성 역할, 수행 정신의 방법, 수행 경과를 말씀드릴 때 사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연수 설계를 하는 기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이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기업을 다니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수라고 했을 때 그 몰입이라든가 회복이라든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가서 좀 놀고 오거나 사진 좀 몇 장 찍고 오는 그런 형식의 연수가 굉장히 사실 많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연수 가는 거 그냥 단순 지출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왜 계속 생겨나는 걸까? 사실 연수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고 HRD 뭐 대형 기관이나 연수전 센터, 오케이션 업체, 여행사, 또 하다못해 강연 중심의 행사 중심 운영 대행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연수 사업, 특히나 리트린 연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계를 느끼는 이유를 뭔가를 분석을 해봤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콘텐츠 기획력 자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사실 HRD 컨설팅 회사에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컨설턴트들이 콘텐츠 연수를 기획하는 것 자체에 특화되어 있는 교육을 받거나 특화되어 있는 전문성이 있지 않아요. 사실 영어 컨설턴트라고 보고 조금 더 고객의 니즈를 발굴해내고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렇게 이제 영업과 컨설팅을 같이 하시다 보니까 이 콘텐츠 기획력적인 부분에서의 좀 아쉬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예산에 맞춰서 그냥 강사를 세팅하거나 체험들을 제공하거나 해서 그냥 몰고 오게 해버리고 스토리나 몰입구조 설계가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성과 연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만족도 조사 띡 내보내고 나면 본인들은 이제 프로젝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연수 이후에는 인하우스 너의 문제야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단 공급자 중심이다 보니까 그냥 수요에 맞춰서 연수를 설계한 거다 보니까 이 지역과 어떻게 상생해야 되는지 지역 자원을 어떻게 연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실 ESG라고 하지만 막상 까보면 그냥 가서 플로깅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바다 같은 데서 뭐 요가 같은 걸 한번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ESG 실현을 구현해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감정 설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연수생들을 초반에 몰입시키고 그거를 이렇게 중간중간 연수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들을 건드리고 피로도를 해소시킬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가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많고 또한 이제 고객 니즈 부합도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이건 HRD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컨설턴트들이 붙겠지만 나머지 다른 경쟁사 그러니까 특히 뭐 리트릿이나 힐링형 연수에 특화되어 있는 곳들은 또 이 공공기관들이나 기업들의 특성상 순환보직을 하거나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히스토리도 모르고 내부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RFP 상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딱딱 뽑아내는 걸 잘 못해요. 그런 부분들이 공동적인 한계사항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정리를 해본다면 감정 중심으로 몰입할 수 있는 설계 역량이 부족하고 지역 연계의 진정성이 없고 그리고 연수 이후에 설계가 없다는 이 점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어떻게 조금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는 감정몰입, 행동유도, 기억 설계, 인사이트 반출하는 이 조직 문화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구조적인 설계를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지역에 있는 실질적인 핵심 파트너들이랑 같이 공동 개발하고 기획하면서 실질적인 지역 상생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과 리트릿 기록 플랫폼을 활용해서 연수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 이들이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과정들을 실천해 나가고 이웃 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까지 측정하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좀 차별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중간 보고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구체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이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 B2B 연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포커싱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사실 저희가 지금 당장 법인이 아닌 상황에서 B2G를 진입하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고 우리 사실 꼭 기업 연수만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그 지역을 찾아가시는 관광객이라든가
청년이라든지 귀농귀촌 청년이라든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역 워케이션도 많이 가시잖아요. 워케이션 가시는 분들 혹은 그 경상권 전라권에 있는 프리랜서 분들이 할 수 있는 B2C 형태의 공개교육 연수도 같이 들어가게 된다면 저희가 조금 더 큰 마켓 사이즈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하는 바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양양 그러면은 서핑 이렇게 딱 생각나고 핫플 이렇게 생각나듯이 하동 그럼 딱 리트릿이라는 대세감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제가 뭐 하나하나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주요 수익원으로는 연수 운영비, 그리고 저희가 굿즈 만들고 있는 게 리트릿 굿즈 로코로그 플랫폼 연동하는 이 비용이 이제 주요 수익원이 될 거고, 그래서 저희가 B2B 같은 경우에는 연수에도 성수기가 있어요. 뭐 임원 연수 가시는 시기, 신입사원 연수, 핵심 연수 그런 게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 성수기에는 또 B2B 리트릿 기업 연수 사업을 맞춤형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그 외에 비성수기,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휴가 가시는 계절, 연말이나 여름이나 가정의 달 이런 데는 또 B2C로 시즌얼한 트렌디한 시즌 연수를 통해서 또 이런 대세감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만약에 하반기에 B2C 공개 연수 한 10건, B2B로 적은 규모라도 한 3건 정도 돌리고 리트릿 굿즈가 50개 정도 판매된다면 약 한 6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총 물론 들고 나고가 조금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민님과 이상님과 강훈님. 근데 강훈님은 사실 지금 약간 매주처럼 조금씩 도움을 주고 계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4명의 팀원이 같이 함께 했고요. 제가 사업 기획이라던가 커뮤니케이션 총괄을 맡았었고, 팀장으로서 또 이제 에너지 기업 GHRD 경험이 있으신 우리 가람님이 연수 프로그램 설계를 지원해 주시거나 고객 니즈 분석하거나 이런 것들 좀 맡아주셨고, 우리 종무님 같은 경우에 이제 워크스페이스 관리나 IT 관련해서 그냥 뭐 IT가 들어갔는데 뭐 잘 모르겠다, 다 종무님을 찾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종무님은 그런 쪽도 담당을 해주셨고, 자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토라든지 아로마 테라피 쪽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 팀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인원이 HRD 쪽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목표하는 바를 잘 따라와 주시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먼저 그려드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시작하기 전에 업무 분장표를 아예 주차별로 작성을 했고, 그래서 이 주차별로 워크시트라든지 샘플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매주 만들어서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사해 주시면 되고요. 디렉을 조금 더 명확하게 드리고자 했었는데, 또 그런 그 업무 또 방식이 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있으실 수 있고, 또 속도 조절을 조금씩 또 하고 팀원들이랑 또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책임감 있는 또 과업 수행을 위해서 주 1회에는 못해도 한 번 정도는 담당 과업에 대해서 브리핑 하실 수 있는 회의 시간을 집에서 가졌던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하동에 대한 이해도를 데스크 리서치로 처음에 높이는 과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각각 권역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뭐 숙소, 체험처, 관광지, 식당, 카페, 병원, 지역 인물 이런 거 다 찾아보는 과정들을 데스크 리서치 하면서 저는 국민대 김지현 경영 교수님이라든지 저희 인사이트 심리상담연구소의 이강호 대표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FJ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연수라는 것들에 대해서 핵심 인재를 다루는 연수, 신입사원, 임원 연수 그런 연수들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페인 포인트인지를 FJ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나라장터라든지 뭐 제가 알고 있는 고객사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인터뷰들을 통해서 조금 이제 니즈들을 먼저 발굴을 했고, 2차 때는 사실 거의 저희가 총 다 합치면 거의 20일 정도 현장에 가 있었거든요. 물론 조금씩 인원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 인원들이 다 같이 내려가서 하동이 권역이 거의 10개가 넘어요. 근데 그 10개 권역을 거의 다 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개가 넘는 지역 자원을 저희가 다 답사를 했고, 그 안에서 뭐 교통 편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환경 컨디션이라든지 몇 명이 수용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3단계로는 사실 로컬에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더 잘 볼 것 같아,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할 것 같아, 혹은 이럴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가설이 완전 와장창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나 하동은 저희가 가장 충격이었던 게 아직도 신문에다가 사람인 같은 걸 안 쓰고 신문에다가 내요. 채용 공고라든지 모집 공고
정보 이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봐야 이 지역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든지, 내가 로컬 파트너를 만나거나 로컬의 서포터즈들을 구할 때 어떤 방식을 써야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라. 그리고 이제 리트릿에서 사실 연수를 할 때 지역 전문가와의 협업이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디에 숨어 계신지, 그리고 지역에서 돈을 내고 이 후원이라던가 이런 것들 혹시 해줄 수 있는 분은 없을까? 왜냐면 실질적으로 하동에는 대기업 임원분들이 기농기촌을 해서 나 내 고향이 사라지는 거 싫어 이러면서 정책적으로나 장악이나 향후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과 관련된 심층 리서치를 진행을 했고, 뭐 4단계는 못해가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저희가 하동군과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는 브랜드 정체성 확립하고 사업화를 준비하면서 또 관련된 세미나나 교육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계를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수행했던 것과 이제 앞으로 수행할 것들인데 이걸 다 읽어드리진 않을 것 같고 조금 주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장 다음 주에 이제 중간 보고회를 하러 내려가요. 그래서 내려가면 하동군청이랑 같이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사업화 준비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2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최대 2천만 원 정도 또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그 PT가 7월 말에 있고요. 10월 말에는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2단계까지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고도화했고 했다는 것들에 대한 PT를 또 진행하면 또 최대 5천만 원의 또 지원금을 받게 되고, 또 우수청팀 해외 연수까지 보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투자 연계 단계인데, 넥스로컬에는 롯데카드랑 신세계백화점이 협업을 하고 있고,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최대 1억 원까지 그 투자 연계를 생각하고 계시는 이 단계에 맞춰서 조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행 방법을 조금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메인은 현장 답사였어요. 우리가 무조건 로컬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자.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기농기촌 센터장님도 만나고, 뭐 그 안에 그 협동조합, 이 마을을 그 주민공정 여행을 담당하시는 놀러와 협동조합이라던가 청년센터 매니저, 뭐 교육 담당하시는 예술문화 쪽 교육 담당하시는 아트플러스 대표님,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제 태도부터 좀 잘못됐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실질적으로 내가 로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우리 고객사를 우선시해서는 또 안 될 수도 있겠다. 이 공급자들의 마음이나 공급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케어하면서 가져가야 된다는 마인드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 로컬 산업, 이제 저희 지역 전문가분들, 그리고 또 우리 산업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수님이라든지 관련된 이제 심리상담 쪽이나 리트릿 쪽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분들을 통해서 전문가 인터뷰도 진행을 했고, 또 저희가 사실 세미나나 교육을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특히 가람님 같은 경우는 저랑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주셨었는데, 공동 로케이션 기업관광 사설명회를 갔을 때는 제주관광공사라든지 시흥도시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제안 기회를 얻기도 했었고, 뭐 이제 부산지식센터 IP 디딤돌이라든지 저희 뭐 민박업 운영 관련된 교육, 저희 감성푸드 창업교, HLD 포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참석을 하면서 확실히 저희가 좀 전문성, 현장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가져가기 위해 노력을 했고, 또 데스크 리서치를 한 번으로 뚝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적시성 있게 뉴스, 논문, 뭐 트렌드 관련된 자료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수행 경과 좀 말씀드릴 텐데, 숫자로 보여드리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첫 번째로는 정부 지원 사업을 중도 포기했던 거 한 건 포함해서 총 5개 선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넥스트로컬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저희한테 거의 2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셨던 하동군의 하여가 사업이라던가, 또 부산 지식산업센터 IP 디딤돌을 통해서 제가 6월 말 정도쯤에는 또 관련해서 지재권 등록하는 거나 상품권 등록 이런 것들, 변리사 비용 이런 것들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하나소셜벤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류까지는 합격을 했었는데, 이제 한양대학교 창업중심대학 린스타트업에 합격하게 되면서 이건 중복수행이 불가해서 좀 포기하게 된 건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4월에서 6월 동안 팀을 굴리면서 사용되는 이 543만 원의 비용은 다행히 정부에서 하동군과 서울시와 그리고 부산시와 서울 금천 청년센터에서 지원해주신 금액을 합쳐서 이 정도 금액을 저희가 좀 태우면서 그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는 또 핵심 로컬 파트너 분들이 8분 정도가 생겼어요. 놀러와 이제 물고정업에서 펜션이라던가 그 안에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 곳, 숙박업소, 뭐 식음료를 제공하시는 곳들, 이런 것들과 함께 저희가 계속해서 미팅하고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MOU 체결을 아마 다음 달 정도에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팀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희상님, 강훈님을 다 포함, 종무님 다 포함해서 129개의 지역 자원을 저희가
그 조사 자료를 확보를 했고, 또 저희가 다행히 서울청년센터 근처, 서울시 하동군, 하동청년센터, 하동군 기능기초센터 지자체들과 조금 협업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논의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제가 몰랐는데 서울청년센터 근처 센터장님께서 이 넥스트로컬 사업 초단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또 하동군이랑 워케이션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너 좀 미팅 들어와라 라고 하셔가지고 아마 그쪽 미팅을 제가 좀 같이 인볼브돼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시흥도시공사랑 제주관광공사 같은 분들은 세미나에서 만난 분들이고, 마이온 컴퍼니나 뭐 도로대 101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지역을 답사를 하면서, 혹은 제가 따로 사실 그 서울청년센터 금천이랑 구로청년센터 금천에서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쪽에서 조금 제안 기회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팀원분들이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들을 제가 좀 적어봤는데, 뭐 잘한 점이나 보완할 점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좀 더 블루오션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들의 니즈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파악하고 있다는 점, 보완이 좀 필요하다면 사실 이 하동이 너무 멀다 보니까 지역 정착형 인력을 조금 확보해야 된다는 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느낀 점은 사실 진짜 좋은 팀원들, 우수한 팀원들 만나서 저희 정말 서로서로 너무 많이 배웠고, 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적어주셨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사업 구상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내는 방법이라던가, 또 로컬 분들이랑 소통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 함께 해주셨던 8기 동기분들, 또 운영진분들, 그리고 제가 너무 애정하고 감사했던 우리 전영지 팀원분들, 여기 사진 속에 다 제가 최대한 담아봤는데, 우리 주부님 여기 있어요, 캐릭터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지겹지 않았까. 제가 지금 다니기 정말 많이 했는데 참 많이 웃었고, 끝까지 용기 낼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앞길을 온 마음 다해서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은영님 팀은 B2B 또는 B2G에 좀 더 포커스를 해야 되는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마이크 꺼주시면 됩니다, 은영님 이제. 네. 그래서 뭐 지금 어느 정도 그림은 다 만든 것 같고, 이제 실제로 뭐 정부 지원 사업 용역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B2B로 세일즈 해보시고 또 B2B로 계약 따보시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 이제 시점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도 한번 사업 개발 끝나고도 지금 같은 속도로 좀 더 진도 빠르게 한번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마찬가지로 마지막 팀 은영님 팀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발표인데, 나름 되게 진짜 치열하게 하셨다는 게 오늘 발표 들으니까 제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4개월 동안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되게 치열하게 한 게 많이 느껴졌고요. 저희 사업개발 캠프에서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귀하시고, 사업개발 캠프가 끝나고도 또 이제 최대한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데 활용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좀 앞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캠프는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던 거고요. 이젠 준비가 끝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창업을 시작하는 이제 상황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액션하시고, 아마 혼자 뭔가를 하기에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창업 부트캠프라는 환경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나마 뭔가를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지, 혼자 머물러 있으면 아마 멈춰 있을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이 좀 이제 뭔가 서로 시너지 내고 서로 응원하면서 해볼 수 있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같이 하는 것도 좋은 거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 사업개발 캠프는 뭐 언제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저는 이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토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은 저한테 멘토링 신청을 언제든 해주시면 저희가 멘토링 같은 것도 언제든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카톡으로 수료하고 나서도 언제든 질문 주시면 되고, 뭐 멘토링이 필요하시면 또 언제든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항상 시간 내서 만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언제든 또 연락 주시고 이후에도 계속 도전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업개발 캠프 참여하시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발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5시부터 수료식 시작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거의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발표를 진행했었죠. 조금 길게 한 15분 정도 쉬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5시 10분까지 다시 자리에 위치해 주세요. 네, 10분에 수료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